한겨울 매서운 바람이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를 휘감고 있던 아침 8시, 등굣길 아이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정문 앞 작은 붕어빵 손수레에서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정유진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IT 기업 최종 면접을 앞둔 그녀에게는 평소와 다르게 보이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매일 보던 등굣길의 아이들도, 서류 가방을 든 채 바쁘게 오가는 직장인들도, 그리고 아파트 정문 앞 붕어빵 할아버지도. 기호용 할아버지. 까만 교복 치마를 날리며 달려온 여중생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이구, 우리 민지 왔네. 오늘은 팥붕어빵이 잘 나왔단다. 할아버지는 하얀 위생장갑을 낀 손으로 따뜻한 붕어빵을 하나 집어 작은 종이봉투에 담아주셨습니다. 할아버지, 돈은? 괜찮아. 오늘 시험 본다고 했지? 대박 기원 붕어빵이야. 할아버지, 오늘도요? 나도. 어느새 할아버지의 손수레 앞으로 아이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습니다. 기호용 할아버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하나하나 정성스레 붕어빵을 나눠주셨습니다. 1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계신 할아버지는 이제 이 아이들의 키가 얼마나 자랐는지, 누구는 어떤 과목을 좋아하는지, 심지어 아침마다 어떤 기분으로 학교에 가는지도 알 정도였습니다. 민수야, 어제 축구 시합 이겼다며? 오늘은 특별히 슈크림 붕어빵이다. 서연아, 동생 감기 나았니? 따뜻한 걸로 골랐다. 우리 준혁이는 이제 중학생이라 붕어빵도 2개는 먹어야지. 유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무심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 앞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겨운 풍경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수레는 깔끔했고 하얀 위생장갑을 낀 손놀림은 능숙했으며 붕어빵을 담는 하얀 종이봉투는 마치 고급 빵집을 연상시킬 만큼 정갈했습니다. 어머, 저 할아버지 또 오셨네. 뒤에서 들려온 날카로운 목소리에 유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골드색 명품백을 든 40대 여성이 인상을 찌푸리며 서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저런 분이 매일 아침 애들한테 먹을 걸 나눠주시면 어떡해요? 그때였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해맑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 기호용 할아버지 붕어빵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슈크림 들어간 것도 있다고요. 민준아, 이리 와. 명품백을 든 여성이 아이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런 거 함부로 받아먹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하지만 엄마, 할아버지는 안 돼, 얼른 학교 가자. 그 모습을 본 다른 학부모들도 하나둘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저 할아버지. 도대체 왜 저러시는 걸까요? 매일 아침 무료로 나눠주시는 것도 이상하죠. 요즘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요? 분명 뭔가 있을 거예요. 유진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붕어빵 손수레는 그저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작은 공간일 뿐인데 어른들의 의심 어린 시선이 그 온기를 차갑게 식히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전 이제 학교 가볼게요. 그래, 우리 민지 오늘도 힘내라.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어른들의 차가운 시선이 뒤섞인 그때 정장 차림의 남성 둘이 손수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관리사무소인데요. 죄송하지만 매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곳은 고급 주거단지입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좋은 마음으로. 할아버지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직원이 말을 끊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이라도 이건 불법 노점이에요. 게다가 아이들 상대로. 유진은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최종 면접까지 아직 2시간이나 남았습니다.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있는데도 왠지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저기요. 유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 저기 봐요. 손수레 밑에서 뭐가 흘렀어요. 누군가 수군거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수레 밑으로 무언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유진은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낡은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지갑이 살짝 열리면서 안에 내용물이 보였고 유진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이거 혹시 지갑 안에는 오래된 명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현재 유진이 면접을 보러 가야 할 회사의 옛날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서 있었고 그 아래에는 명보전자기술연구소 준공식이라는 글귀가 선명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사진.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고, 그게 거기 있었구나. 할아버지가 지갑을 받아들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관리사무소 직원 중 한 명이 사진을 흘깃 보더니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잠시만요. 이 사진.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경찰에 신고한 모양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들고 계시던 붕어빵 틀을 놓칠 뻔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유진이 다가가려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그만 치우세요. 누군가 뒤에서 손수레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손수레가 기울어지면서 각 구운 붕어빵들이 바닥으로 쏟아졌고 반죽 그릇이 넘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할아버지, 유진은 반사적으로 달려가 손수레를 붙잡았습니다. 쏟아지는 붕어빵을 막으려다 뜨거운 철판에 손이 스쳤고 넘어지는 반죽 그릇의 내용물이 정장 위로 튀었습니다. 아가씨, 괜찮아? 할아버지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런. 옷이 다 망가졌구나. 유진은 망가진 정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새하얀 블라우스에는 반죽이 묻어 있었고 정성스레 다림질한 치마에도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면접은 이제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꺼내 유진의 옷을 닦으려 하셨습니다. 이런 좋은 옷을. 내가 미안하구나.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지더니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유진이 재빨리 할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주머니에서 약봉지가 떨어졌습니다. 심장약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잠시 자리를 좀 피해 주시겠어요?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보더니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아버님, 많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구급차를 불러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할아버지는 진정하려 애쓰며 벤치에 걸터 앉으셨습니다. 유진은 할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면접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성함이. 경찰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지갑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신분증을 찾으시던 중 낡은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유진이 사진을 주워들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한 여학생이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사진 뒤에는 지은이의 마지막 등굣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지은이. 그날도 이렇게 추운 아침이었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도 따뜻한 아침을 챙겨주지 못했는데
그날따라 지은이가 붕어빵을 사달라고 했었어. 하지만 나는 할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 항의하던 학부모들도 조용히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날 오후 교통사고가 그 이후로 10년째 매일 아침 이곳에서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주변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한 학부모가 눈물을 훔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저희가 너무 아까 할아버지를 비난하던 그 학부모였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나는 그저 우리 지은이가 못 먹어본 따뜻한 붕어빵을 다른 아이들에게라도. 유진은 손목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면접 시간까지 3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안색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아니, 괜찮아. 자네가 오늘 중요한 면접이 있다며. 할아버지는 유진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이런 늙은이 때문에 내 앞길을.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에서 힘이 빠지더니 갑자기 앞으로 고꾸라지셨습니다. 할아버지, 어머나. 주변에서 놀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유진은 망설이지 않고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금방 구급차가 올 거예요. 경찰도 긴급하게 무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학부모는 약국으로 뛰어가고 또 다른 학부모는 차를 가져오겠다며 달려갔습니다. 아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난리를 피워서 할아버지가 희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구나. 자네 면접도 망치게 하고. 할아버지, 지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유진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할아버지의 지갑에서 무언가가 더 떨어졌습니다. 오래되어 빛바랜 명함이었습니다. 유진은 그것을 주워들다가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명함에는 지금 유진이 면접을 보러 가야 할 회사의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기술연구소장 기호준이라는 이름이. 할아버지, 혹시 할아버지. 이 명함이.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구급차가 도착했고 응급구조대원들이 빠르게 할아버지를 살폈습니다. 혈압이 많이 불안정하십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겠어요.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유진이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아가씨, 면접 늦겠다. 할아버지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더 중요해요. 유진은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그제야 한 경찰관이 할아버지의 신분증을 확인하고는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혹시 기호준 명예연구소장님이신가요? TV에서 본 것 같은데. 주변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누군가가 휴대폰으로 검색을 하더니 소리쳤습니다. 맞아요. 20년 전 국가과학상 받으신 분이에요. 반도체 기술의 대부라고 불리시던. 유진은 구급차 안에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의 붕어빵 할아버지가 아닌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역사를 만든 한 위대한 과학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구급차가 달리는 동안 유진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유진은 갑자기 떠오르는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신문에서 본 은퇴한 연구소장이 자신의 특허권 수익금 전액을 어린이 교육재단에 기부했다는 기사. 어린이 교육재단에 할아버지가 기부하신 거였어요? 돈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나는 그저. 할아버지의 말씀이 끊어졌습니다.
심장 박동이 다시 불안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구급대원님, 할아버지 상태가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구급차는 곧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빠르게 할아버지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간호사가 유진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저는 유진이 망설이고 있을 때 누군가가 급하게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기호준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회사 배지를 단 그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요. 간호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역시 먼저 연락이 가셨나 봐요. 유진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병원이 바로 할아버지가 기부를 하신 곳이었다는 것을. 아가씨는 누구신가요? 과장님이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면접을 보러.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망가진 정장과 엉망이 된 모습이 더욱 신경 쓰였습니다. 면접이요? 과장님이 유진을 자세히 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혹시 오늘 오전 10시 신입 면접 정유진 씨신가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할아버님께서 어제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오늘 면접 보러 올 지원자 중에 특별히 관심 가는 분이 있다고. 유진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알고 계셨단 말인가. 그런데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할아버님을 도와주신 분이 바로 정유진 씨였군요. 그때 의사가 응급실에서 나왔습니다. 현재는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몇 가지 더 해봐야. 선생님, 제가 잠시만 들어가서 뵐 수 있을까요? 유진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잠깐이라면 괜찮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셨지만 유진을 보자 눈을 살며시 뜨셨습니다. 아가씨, 이제 가봐야지. 면접.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일주일 전 자네가 우리 회사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글을 봤단다. 유진은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회사 게시판에 자신의 이야기를 올렸었죠.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작은 분식집이 어려워지면서 겪었던 일들. 그래서 더 정직하고 따뜻한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글을 보고 며칠 동안 자네 주변을 맴돌았지. 우리 지은이 같은 마음을 가진 아이구나 싶어서. 할아버지, 유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실, 난 오늘 아침에도 내가 올 걸 알고 있었어.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모습이라뇨? 긴장한 얼굴로 서류 가방을 꼭 쥐고 혼자 중얼중얼하면서 연습하는 모습? 우리 지은이가 생각나서. 그래서 뭐라도 해주고 싶었는데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네 옷을 망가뜨리고 면접까지 망치게 해서.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오히려 감사해요. 이렇게 안 됐다면 전 진짜 좋은 분을 못 만났을 거예요. 그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이라고 적힌 명찰을 단 연세 지긋한 신사였습니다. 형님, 이러시면 어떡해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동생? 왔구나. 할아버지가 힘없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형님, 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 연구소로 돌아오시라고 얼마나 말씀드렸어요.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난 이제 그저 이렇게 사는 게 좋아. 할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 웃는 모습 보는 게 우리 지은이 생각하면서. 회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다 옆에 서 있는 유진을 발견했습니다. 이분은, 회장님, 이분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정유진 씨입니다. 과장님이 급히 설명했습니다. 오늘 최종 면접 보러 오시기로 한. 회장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형님이 그렇게 추천하신 지원자분이. 유진은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신경 쓰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다음 말에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유진 씨라고 했지요? 과장님, 여기서 바로 면접을 진행하시죠. 회장님이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금요? 하지만 제 모습이. 유진은 망가진 정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좋은 옷과 정돈된 모습은 언제든 갖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마음은 그렇게 쉽게 알 수 없죠. 회장님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보여준 선택이 바로 우리가 찾던 인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전 아무것도. 아가씨. 할아버지가 힘겹게 손을 들어 유진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기업의 성공은 기술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해. 난 그걸 자네에게서 봤단다.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는 자신의 면접도 포기하면서 이런 늙은이를 도와줬지. 그게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아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맞습니다.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30년간 이 회사를 키워올 수 있었던 건 바로 형님이 보여주신 그 마음 덕분이었어요. 기술은 누구나 배울 수 있지만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은 쉽게 배울 수 없으니까요.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제 검사를 받으셔야 할 시간입니다. 잠깐만요. 할아버지가 유진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아가씨, 우리 지은이가 그러더구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난 오늘 아침 그 말이 맞다는 걸 봤어. 유진의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형님, 검사 받으시고 나면 우리 이야기 좀 나눠요. 회장님이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만 연구소로 돌아오시는 게 어떨까요? 아이들에게 붕어빵도 주시고 우리 연구원들 지도도 해주시고.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도 될까? 당연하죠. 우리 연구원들이 얼마나 형님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게다가 회장님이 유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직원도 생겼잖아요. 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회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유진 씨, 우리 회사는 기술과 인간미를 모두 갖춘 인재를 찾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 당신은 그 두 가지를 모두 보여주셨습니다. 유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는 힘겹게 손을 들어 유진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3개월 후 연구소 1층 로비. 붕어빵 나왔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할아버지가 외치셨습니다. 로비 한쪽에 마련된 작은 붕어빵 코너에는 연구원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님, 오늘도 팥황금이 정말 맛있어요. 기술이사님, 이번에 새로 개발하신 고구마 붕어빵도 대박이에요. 유진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연구소 기술이사로 복귀하셨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직원들에게 따뜻한 붕어빵을 나눠주셨습니다. 유진 씨, 할아버지가 손짓하셨습니다. 이리 와서 좀 도와주게. 새로운 레시피 실험 좀 해봐야겠어. 네, 할아버님. 유진이 밝게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실험이세요? 후후, 비밀이야. 하지만 분명 아이들이 좋아할 거야. 할아버지의 눈빛은 연구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유진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유진이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하고 있을 때 회장님이 다가오셨습니다. 형님, 이번 신제품 개발은 잘 진행되고 계신가요? 아, 동생. 이것 좀 봐.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도면을 펼치셨습니다. 유진이가 제안한 아이디어인데 이렇게 하면 붕어빵 안에 단팥과 슈크림을 동시에 넣으면서도 각각의 맛을 살릴 수 있어. 오, 이건 정말 획기적인데요? 회장님이 감탄하셨습니다. 연구소에서도 이런 아이디어를 적용할 수 있겠어요. 할아버지는 유진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 작은 붕어빵 하나에도 기술과 마음이 모두 필요하단다. 그때 귀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붕어빵 할아버지, 아파트 단지 아이들이 방과 후에 연구소를 찾아온 것입니다. 회사는 이제 매주 수요일 오후를 따뜻한 붕어빵 데이로 정해 지역 아이들에게 할아버지의 붕어빵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번에는 무슨 맛이에요? 한 아이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맛이란다. 바로 사랑이 가득 담긴 맛.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따뜻한 붕어빵을 나눠주시며 웃으셨습니다. 유진은 그 모습을 보며 문득 3개월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차가웠던 겨울 아침, 망가진 정장과 놓친 면접 시간. 하지만 그때의 선택이 이렇게 특별한 행복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유진 씨, 할아버지가 부르셨습니다. 내일은 우리 지은이 생일이야. 같이 가주면 좋겠는데. 네, 할아버님. 제가 꼭 함께 가겠습니다. 이제 연구소에서는 매년 지은이의 생일마다 특별한 행사를 합니다. 전국의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따뜻한 붕어빵과 함께 장학금을 전달하는 날이었습니다. 할아버님, 지은이도 분명 기뻐할 거예요. 유진이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는 알 것 같아. 왜 지은이가 그렇게 말했는지.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작은 따뜻함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따뜻한 붕어빵 향기가 연구소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 향기 속에는 기술과 마음,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